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참사의 충격 속에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철거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며 종합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과연 처벌과 대안 마련 잘 되고 있을까요?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금까지 8명. 6명이 구속,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건물 붕괴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해외 도피로 수사가 차질을 빚었던 상황. 경찰은 이면 계약과 금품 수수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업체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법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감리상주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안전은 요원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사회가 안전을 하려면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재난 안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비용 고효율은 절대로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집약되는 유족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거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해서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현장 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원 ENC 현장 소장 김모 씨는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철거 공사를 진행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원 ENC가 정식 철거업체인 한솔과 수익을 나누는 이면 계약을 맺었고 현장 소장인 김 씨가 공사 현장을 사실상 관리 감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재구조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백신 산업 등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경선 완주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심상정 의원도 역시 전남을 찾아서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전남을 녹색 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의과대학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문화 콘텐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송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크린에 구현된 미술관. 고화질 화면을 통해 고우와 클림트 등 유명 작가의 명작을 세밀한 질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장 대신 가상현실 공간에서 생동감 있는 공연을 즐기고 몸의 움직임이 게임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용접 기술은 증강현실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고 손목 각도라던가 간격, 속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는 기술은 교육과 건축, 의료 분야 등에서 현실감 있는 가상회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상현실이 생각보다 원리 있게만 느껴졌는데 와서 이것저것 체험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체험하면서 즐겁고 재밌었어요.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1 광주 에이스페어의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페이스북과 사이더스 등을 비롯해 3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물론 앞으로의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광주 에이스 페어는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를 포함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업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자본력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기업들 역시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 온라인 쇼핑몰을 잇따라 구축하면서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느질과 재봉틀로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협동조합.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메이드 페어라든지 차박람회 같은 곳에서 직접 고객과 대면하는 대면 판매 위주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행사들이 전국 단위로 취소되고 있는. 다시 제품 주문이 이어지고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건 이달 초.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포털 사이트에 문을 연 이유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예산을 들여 개설하고 각 협동조합 대표들이 꾸린 또 다른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대면 판매에 의존해온 개별 기업과 조합들이 별도로 자체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고도 편하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문 들어온 거를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고객 관리해드리고 있고 제품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CS나 이런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는데 비대면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앞으로 모두 1,200여 개의 제품과 서비스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판로의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쇼핑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대형 축제장과 연계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명은 외국인으로 주로 광주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자에게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주 북구 소재 중학교의 학생 1명도 자가격리 중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순천 4명, 여수 2명 등 8개 시군에서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맛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목포시가 으뜸 맛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을 모두 마치고 참가자 39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으뜸 맛집 아카데미에서는 홍보 기법과 상품화 방안,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 견학 등 요식업의 변화 추세에 맞는 성공 전략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영암군이 기찬맥길 데크 계단에 영암문인협회 작가의 시문을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시문은 기찬맥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회고장 영암을 체험할 수 있는 숲속의 문화공간으로 월출산을 비롯한 영암의 자연과 문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평군 공직자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평군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한평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채소 등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코로나19 검사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과 검사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전자문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문진은 기존 수기문진표 작성에 따른 정보 오류 기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본인 확인만 거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평소 갈등을 빚던 8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3월 12일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인근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했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 양손으로 목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0대 남성에게 약물이 섞인 차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11일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차를 먹인 뒤 남성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72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수법의 강도 행각을 저질러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고령의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주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공개교와 세계 10위권 공대로의 육성 의지를 다지는 보고대회가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한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보고대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와 창업형 인재양성대학으로 육성하고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산후조리원과 손잡고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5개 지역 산후조리원과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적 서비스 기반 구축을 비롯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의 1임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누적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1임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7월 말 기준 광주은행의 고위험 모델 포트폴리오는 52.72%, 중위험은 35.39%로 전체 금융권에서 8위를 차지했으며 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1임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 시설인 클린업 환경센터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월등면 송치를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후보지 1순위로 선정했고 후순위에는 서면 구상과 주안면 구산, 서면 건천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열람과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11호로 지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흑산 홍어잡이어업이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긴 낚싯줄에 갈고리 등 여러 개의 낚시를 다는 등 준항 낚시법을 이용해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 잡는 생태 친화적 정통 어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맑게 드러났던 가을 하늘이 오늘은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이미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됐고요. 아침 9시를 전후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늘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후 3시쯤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꽤 높은데요.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광주가 2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순천과 광양 25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와 영암, 해남 등 전남 서부 지역도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신안의 한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 서부 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